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 도감의 혜원입니다. 오늘은 예부터 내려온 민담 한 자락을 조용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옛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깨비와 호랍이 욕심꾸러기에게 닥친 무서운 벌. 여러분이라면 한밤중 외딴 집에 낯선 도깨비가 불쑥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 옛적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한 호랍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내던 그는 가진 것이 적어도 늘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달빛이 흐린 시각, 그의 초가집 대문 앞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 무언가가 다가오는 발자국이었습니다. 호랍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앞에는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뿔이 달린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주머니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 하룻밤 묵어 가도 되겠느냐? 호랍이는 순간 겁이 났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손님을 거절해서는 안 되지.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도깨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랍이는 떨리는 손으로 도깨비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낡은 등잔불 하나뿐인 방 안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내려놓고 커다란 몸을 구부려 앉았습니다. 허허, 인간 집이란 이렇게 좁은 것이더냐? 목소리는 오래 같았지만 어쩐지 장난기 어린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랍이는 두려움을 감추며 답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누추합니다. 그래도 따뜻한 물 한 사발은 대접하겠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쌀 몇 줌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도깨비는 그것을 허겁지겁 먹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인간치고는 성실하구나. 내 마음이 곱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한 물건을 보여주마. 도깨비는 낡은 방망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약 하고 외치자 빈 방 안에 갑자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또 한 번 약 하니 따끈한 국과 반찬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호랍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깨비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방망이는 가진 자의 탐욕을 키우면 재앙을 부르지만 마음이 곱고 검소한 자에게는 은혜가 된다. 오늘 하루 묵는 대가로 내게 잠시 맡기겠다. 호랍이는 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도 늘 나누며 살고자 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방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호랍이는 방망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얍 하고 외쳐보았습니다. 그러자 낡은 장독대 위에 새 옷 한 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옷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나 곧 생각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겨울옷이 없어 떨고 있었지. 내게 필요한 건 아니니 저 아이에게 주어야겠다. 이튿날 도깨비는 해가 뜨자 호랍이의 집을 떠났습니다. 방망이는 내 손에 남겨두마. 네가 어찌 쓰는지 하늘이 지켜볼 것이다.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호랍이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방망이를 간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집은 전보다 따뜻해졌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밥과 옷, 장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랍이는 욕심내지 않고 늘 주변과 나누었습니다. 굶주린 이웃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나눠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호라비의 집은 언제나 따뜻하구나. 하늘이 저를 돕는 계지. 하지만 마을 끝에 사는 욕심 많은 이웃은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래 호라비의 집을 훔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찌 저 가난뱅이 집에서 매일 연기가 나고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게냐. 분명 무언가 요술이 있구나. 그 비밀을 내 손에 넣어야겠다. 그날부터 그는 틈만 나면 호라비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자네 집은 어쩐 일로 늘 풍족한가? 호라비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하늘이 주신 은혜일 뿐이지요. 그러나 탐욕스러운 이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번득였고 결국 큰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떻게든 그 물건을 내 손에 빼앗아야겠다. 탐욕스러운 이웃은 밤낮으로 호라비의 집 주위를 맴돌았다. 낮에는 울타리 틈으로 부엌을 훔쳐보고 밤에는 지붕꾼을 아래 숨어 등잔불의 흔들림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그는 마치 우연을 가장하듯 문간에 나타나 말했다. 어제 장터에서 사온 엿이 좀 남았네. 혼자 드시기 심심하면 나눠 먹읍시다. 호라비는 미소 지으며 엿 한 토막을 받아 반으로 갈랐다. 마음만으로도 고맙소. 이웃의 눈동자는 잔잔했으나 그 잔잔함 아래로 욕망이 물밑금류처럼 출렁였다. 그날 밤 이웃은 제 집 마루에 앉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저 늙은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신 무언가 요술 같은 비기를 품고 있지. 그 비기를 내 손에 넣는 순간 나는 이 마을의 윗자리에 서게 될 거다. 며칠 뒤 호라비는 동구 밖 논둑에서 넘어진 아이를 업어 집에 데려왔다. 아이의 무릎에는 피가 배어 나왔다. 그는 방망이를 꺼내 들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물과 소금을 데워 상처를 씻고 장독대에서 꿀을 조금 떠와 발라 주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자 그는 오래된 솜저고리를 꺼내 입혔다. 그 광경을 창 너머로 지켜보던 이웃은 눈살을 찌푸렸다. 방망이가 있으면 한 번에 흰쌀밥도 냄비째 나오지 않나. 왜 저 늙은이는 번거롭게 손으로 하냐고. 호라비가 방망이를 쓰는 때는 늘 같았다. 아주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남을 돕는데 먼저. 겨울 언저리 눈발이 다져진 저녁이면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낮게 말하곤 했다. 예압. 그러면 한 집 먹을 쌀이 자루 하나만큼 나타났다. 그는 그 자루를 먼저 남의 집에 보냈다. 자기 집엔 늘 절반만 남겼다. 장터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거렸다. 그이는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늘 남에게 먼저 내놓을까. 그래서 하늘이 그를 잊지 않는 게지. 이웃은 점점 불안해졌다. 남에게 먼저 내놓는 저 습관 때문에 모두가 저자를 우러러 보는구나. 존경은 곧 권세가 된다. 권세는 돈보다 무섭지. 그는 어느 날 술상 위에 지도를 펼치듯 마을판을 그려놓고 중얼거렸다. 곡식의 흐름을 내가 쥐어야 한다. 방망이만 손에 넣으면 가능해. 그는 책략을 세웠다. 첫째, 호의를 가장한 방문을 반복해 호라비에게 신뢰를 얻는다. 둘째, 밤사이 마을 아이들에게 엿과 호두를 나눠 좋은 아저씨 이미지를 만든다. 셋째, 때가 되면 잔치상을 차려 온 마을을 불러 모아 호라비를 기빈으로 안치되 술을 권하고 틈을 탄다. 넷째, 방망이를 빼앗고 주문을 손에 익힌 뒤 곧장 시장 가격을 흔들어 이익을 만든다.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다. 어느 초승달 밤 그는 사랑채에 기름등 불을 가득 켰고 잔치를 벌였다. 모두들 오시오.
올겨울 김장도 끝났으니 한잔합시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는 특별히 호라비의 팔을 붙잡아 상석에 앉혔다. 오늘의 귀한 손님이요. 늘 우리를 도운 분이니 마음껏 들게. 호라비는 난감했지만 정중히 술 한 잔을 들었다. 잔은 곧 2잔이 되었고 3잔이 되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이웃은 슬며시 속삭였다. 어르신 늘 사람들을 도우시니 복이 마르지 않지요. 그 복의 비결을 저 같은 불초한 놈에게도 한 수만 가르쳐 주시면. 호라비는 고개를 저었다. 비결이라니 그저 나누는 마음뿐이요. 나누려면 먼저 채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호라비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나누려면 먼저 채워야 한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는 안다. 채움이 먼저 자리 차지하면 나눔은 비집고 들어올 곳을 잃어버린다는 걸. 잔치가 파하고 깊은 밤이 되자 이웃은 무너진 듯 주저앉아 흐느끼는 신용을 했다. 어르신 제겐 병든 어머니가 있으니 약 한 1,000만이라도. 호라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방망이를 생각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 번만 외치면 약재 한 꼬러미쯤 금세 마련될 터였다. 그러나 방망이는 그의 집에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 말했다. 이 밤중이지만 같이 갑시다. 내가 마련해 드리기리다. 달빛이 눅눅한 안개에 젖어 길이 흐릿했다. 호라비가 앞서 걸었고 이웃이 뒤를 따랐다. 대문을 열자 부엌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다. 호라비가 걸상을 끌어 방망이를 꺼내려는 찰나 이웃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리더니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가 방망이를 낚아챘다. 얍!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쌀자루 둘이 통통 튀듯 나타났다. 이웃의 눈이 번쩍였다. 이것이었군. 호라비가 다급히 손을 뻗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오. 그러나 이웃은 이미 마당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다. 다음날 장터는 혼란이었다. 이웃은 새벽부터 방망이를 휘둘렀다. 얍! 양식, 얍! 비단, 얍! 공기 그릇 수십 벌. 시장의 풍경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값이 무너지고 상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밤사이 어디서 물건을 쓸어왔단 말인가. 이웃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늘이 내리신 복을 백성께 나누는 것뿐. 그러나 나눔이 아니었다. 그는 교묘하게 가격을 떨어뜨려 남의 재고를 싸게 사모았고 오후가 되자 다시 값을 끌어올려 되팔았다. 이 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루, 이틀, 사흘. 방망이는 점점 거칠어졌다. 처음에는 맑고 단단하던 목결이 뜨거워졌다가 밤이면 차갑게 식었다. 이웃은 물러설 줄 몰랐다. 얍! 을 더 크게 외치면 더 많은 것이 나올 거라 믿었다. 어느 순간부터 방망이는 휘둘러도 엉뚱한 것들을 토해냈다. 쭈그러든 항아리, 터진 자루, 곰팡이 핀 말린 무. 이웃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말 잘 듣지 못하면 후시란 말도 있지. 그는 홧김에 내질렀다. 훅! 순간 한 상인의 좌판 위에 쌓여있던 생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상인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내 하루 벌이가 없어졌소. 애들 저녁거리가 사라졌소. 사람들의 시선이 칼끝처럼 차가워졌다. 이웃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방망이는 더 거치게 떨렸다. 얻는 주문과 없애는 주문이 서로 부딪히며 열을 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여 공성거렸다. 물건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니 이게 무슨 병고냐. 호라비 댁에서 쓰던 그 방망이가 아니냐? 호라비는 고개를 숙였다.
내 부주의요. 맡겨진 것을 지키지 못했소. 사람들은 그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다만 근심이 깊어졌을 뿐. 이대로면 시장이 망가지네. 내일 쌀값이 얼마일지 예측도 못하겠어. 그날 밤 호라비는 마당을 쓸며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 달이 깨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를 시험하러 왔던 벗이여, 내가 무력하오. 바람이 지나가며 대답했다. 불쑥 낯익은 그림자가 대문 기둥 너머에 서 있었다. 비탈길을 타고 내려온 허리 굽은 노승이었다. 한밤에 무슨 걱정이 그리 많소. 호라비는 그 노인의 눈빛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 낮고 푸른 산골 계곡의 색. 노인은 차분히 말했다. 쇠붙이는 쥔 이를 담고 나무 막대는 흔드는 이를 닮는다요. 방망이는 거울이지 창고가 아니요. 호라비는 그제야 깨달았다. 도깨비였다. 다른 얼굴을 빌려 온 손님. 그는 깊이 절했다. 돌려받으러 오셨었소? 돌려달라 하지 않겠소. 다만 제 자리로 돌아갈 길을 열어야지. 어찌하면 됩니까? 욕망이 스스로 무게를 견디지 못할 만큼 불어나도록 두되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길을 내시오. 그 길은 나눔이요. 다음날 아침 호라비는 장터로 나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다. 오늘 아이 달린 집과 병자 있는 집엔 곡식을 빚으로 드리겠소. 값은 다음 가을에 또는 일하지 못하거든 빚을 지우겠소. 사람들은 놀랐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럼 쌀이 당장 필요하면 어디로 가면 되나? 우리 집으로 오시오. 오늘은 종일 문을 열겠소. 그가 걸어가며 남긴 말들은 장터 골목마다 메아리 쳤다. 이웃은 이를 갈았다. 내 돈줄을 끊으려는 속셈이군. 방망이가 내 손에 있는 한 너의 말 따위는 바람. 그는 광장 한복판으로 올라섰다. 보아라. 약 금빛 비단 옥잔 온기가 우수수. 사람들 눈이 번쩍였다가 이내 굳어졌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 배고픔을 달래지 못할 것들 뿐이었다. 아이의 손엔 밥이, 노인의 그릇엔 국이 필요했다. 이웃의 얍은 점점 공허해졌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이웃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후, 이번엔 남의 장독대 된장이 통째로 사라졌다. 된장독 주인 할머니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군중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저건 나눔이 아니야. 약탈이야. 남의 상을 치워버리는 짓이지. 이웃은 한 발 더 물러났다가 발꿈치로 모래를 차 올렸다. 방망이는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틈새에서 검은 티끌이 뿜어져 나왔다. 그때 종소리가 댕 울렸다. 사랑방에서 빌려온 작은 노종이었다. 호라비가 광장 한가운데 서서 종을 들고 있었다. 모두 들으시오. 오늘 해 지기 전까지 아이 달린 집은 우리 집으로 오시오. 쌀 한 대박씩 나누겠소. 병든 이를 둔 집엔 약초를, 홀몸 노인에겐 장작을.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방망이를 꺼내 들지 않았다. 말과 손 두 다리만으로 움직였다. 그의 말이 사람들 마음속 물꼬를 텄다. 몇몇 장정이 일어섰다. 내가 지게를 지겠소. 난 약초를 캐오리다. 광장은 서서히 이웃의 무대에서 호라비의 장터로 바뀌었다. 얍과 훗이 아닌 함께라는 주문이 울렸다. 이웃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저 늙은이의 빈말에 속지 마라. 나에게로 오면 금을 주겠다. 그가 방망이를 번쩍 들었다. 얍. 그러나 금 대신 돌멩이가 우르르 쏟아졌다. 방망이에 갈라진 틈이 더 벌어졌다. 나무결이 비명을 지르는 듯 삐걱였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탐욕이 방망이를 먹어치우는구나. 해가 기울 무렵 바람이 돌았다. 산자락에서 푸른 연무가 밀려왔다. 장터 끝 그늘진 골목에서 북소리 같은 발걸음이 났다. 사내들이 아니라 낯선 것들의 발자국, 도깨비들이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무섭지 않았다. 낡은 뿔은 나이테처럼 고요했고 어깨에 맨 방망이들은 나무 그늘처럼 편안했다. 우두머리가 이웃 앞에 섰다. 내가 흔든 것은 복이 아니라 욕망이었다. 이웃은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리듯 외쳤다. 나는 나눌 줄도 안다. 나눔은 훗으로 남의 것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우두머리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웃의 방망이에서 먼지가 터졌다. 나무 속에 갇혔던 검은 숨이 한꺼번에 새어나왔다. 방망이는 그의 손에서 무게를 잃은 돌처럼 툭 떨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호라비에게로 향했다. 우두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길을 열어두었구나. 욕망이 스스로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까지. 호라비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소. 내 기원이 길을 지켰다. 우두머리는 부서진 방망이 조각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호라비의 품에 있던 본래의 방망이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나무결이 잠들어 있던 호흡을 되찾듯 반짝였다. 도깨비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장터 한 귀퉁이에서 어린아이가 물었다. 도깨비님, 방망이는 왜 어떤 손에선 화가 되고 어떤 손에선 복이 되나요? 우두머리가 아이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아이의 손엔 낮에 누군가 쥐어준 보리 한 줌이 남아 있었다. 같은 씨앗도 욕심의 땅에 떨어지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고마움의 땅에 떨어지면 겨울을 나고 봄에 싹을 틔운다. 방망이는 씨앗이고 손은 땅이지.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다. 장터에 서늘하던 공기가 따뜻하게 풀렸다. 밤이 찾아오기 전 이웃은 홀로 남았다. 그의 주머니에는 금도 비단도 없었다. 대신 주워 담은 건 돌멩이와 부서진 자존심뿐. 그는 비틀거리며 중얼거렸다. 나는 잘못된 문을 두드렸나. 그 말은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고 그가 고집한 열쇠만 잘못됐을 뿐이니. 그날 이후 장터는 서서히 제 값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호라비의 집으로 찾아와 곡식을 빌리고 다음 계절에 갚았다. 갚지 못할 처지면 함께 일손을 보탰다. 방망이는 더 이상 광장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 마당 한가운데 별빛이 고요히 내려앉는 자리에서만 낮게 울렸다. 예압, 한 대박, 꼭 한 대박. 그 소리는 주문이라기보다 다짐에 가까웠다. 한동안 도깨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어느 비 내린 밤 대문에 누군 발자국이 찍혔다가 새벽이면 사라졌다. 호라비는 그 자국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또 다른 얼굴로 다녀가셨군. 그의 웃음에는 경계도 두려움도 없었다. 대신 자기를 엄하게 단속하는 결이 있었다. 그는 알았다. 방망이는 물건이지만 삶은 태도라는 것을. 물건은 누구에게나 갈 수 있지만 태도는 스스로 길러야 한다는 것을. 가을 끝자락 사랑방에 모인 마을 어른들이 물었다. 어르신, 그 방망이를 영영 지키실 생각이요? 호라비는 고개를 저었다. 지키는 게 아니라 건네야지요. 필요한 손에. 그러나 먼저 마음을 시험해보고. 어찌 시험한단 말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배고픈 아이 앞에서 제 숟가락을 먼저 내미는가 아니면 금을 먼저 세는가. 사람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오랜 침묵은 종종 합의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날 밤 호라비는 마지막으로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았다. 바람이 적당했고 별은 겸손했다. 그는 방망이를 가만히 쥐고 속삭였다. 이제 널 휘두르는 손의 수가 하나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두려워하지 말자. 나눌수록 가벼워지는 것을 나는 배웠다. 방망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무결 사이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그 온기는 손에서 팔로, 어깨로, 가슴으로 번졌다. 그는 등을 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살 너머로 작은 등잔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탐욕스러운 이웃은 마지막으로 운명을 걸었다. 도깨비가 다시 나타난다니 이번엔 내가 먼저 붙잡아야지. 그는 호라비의 집 담장 너머에 숨어 있었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하늘엔 보름달이 걸렸다. 과연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왔다. 뿔 달린 도깨비였다. 그는 조용히 마당에 들어서더니 방망이를 지켜보는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이웃은 더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방망이를 낚아채려 했다. 그러나 순간 방망이는 번개처럼 번쩍이며 도깨비의 손으로 돌아갔다. 도깨비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내 손은 아직도 비었느냐. 그토록 움켜쥐었으면서 남은 건 돌뿐이구나. 이웃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몰려 나왔다. 모두의 눈앞에서 도깨비는 부서진 방망이 조각을 땅에 내던졌다. 그 순간 조각은 모래처럼 흩어져 바람에 날렸다. 호라비가 고개 숙여 말했다. 그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마음속 탐욕이 그를 벌했습니다. 도깨비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망이를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리더니 마지막으로 외쳤다. 야! 순간 마당에는 한 덩이의 쌀과 한 묶음의 장작이 조용히 놓였다. 도깨비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진정한 복은 이만큼이면 족하다. 그 말과 함께 도깨비는 안개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고요와 작은 복 한 줌뿐이었다. 도깨비가 떠난 뒤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남은 것은 쌀 한 덩이와 장작 한 묶음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호라비는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으로도 충분히 사는 것이 복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으로 방망이를 잃은 이웃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가장 큰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장터에서는 여전히 흥정이 오갔지만 욕심은 줄고 나눔이 늘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이웃이 달래주고 노인의 짐은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쌓이며 마을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호라비는 늙었지만 늘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눔은 작아도 반드시 큰 복으로 돌아온다.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도깨비가 방망이를 맡겼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방망이보다 더 귀한 건 그것을 쥔 사람의 마음이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